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곧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이 돌아옵니다. 평소 실력도 중요하지만요. 시험을 앞둔 지금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혼자서는 어려운 영어 듣기 평가 시험 100점 노하우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티용티와 함께하는 재미 속, 이해 속, 실력 속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듣기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작되어진 아주 그냥 엑기스 수업이라는 거 아시죠? 오늘 선생님이 영어 듣기 평가 중에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과 함께할 부분은요, 이유나 목적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유나 목적 고르는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을 푸는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무엇일 것 같아요? 퀴즈 한번 내볼까? 어떻게 상품을 좀 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보기를 먼저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보기를 읽게 되면 이 대화 내용이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될 건지,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될 건지 너네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보기에 만약에 영어로 나와 있다면 이거 반드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hospital, school 이런 간단한 단어들도요. 눈으로 한 번씩 스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school이라는 단어와 hospital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딱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들었을 때는 뭐지 이럴 수가 있다고 주춤할 수가 있다고. 근데 너네가 눈으로라도 한번 읽어주면요. 너네는 이미 그 단어에 대해서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학교군, 병원이군이라고 딱딱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숫자가 보기에 나오게 되면요.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 외워요? 아니요. 읽어주셔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했는데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 아시죠?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너네가 숫자 14, 40 이렇게 읽는 건 아주 쉬워. 그런데 리스닝을 들었을 때 14과 40 구분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너네가 눈으로 한번 읽어주면요. 익숙하기 때문에 너네가 실수를 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6를 듣고 나서 6을 듣고 나서 7으로 필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하잖아. 그치? 이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를 우리가 읽어주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전제로 깔고요. 오늘은 이유나 목적을 고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요령 있게 푸느냐? 대부분의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전화를 건 목적을 찾아라. 또는 도서관에 간 이유를 찾아라. 또는 편지를 쓴 이유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유형은요. 앞부분에 뭔가 조금 페이크를 쓰기 위해서 이래저래 막 이렇게 말을 해놓지만 얘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뒷부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뒷부분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봐라. 너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너 생일 축하해. 너의 생일 초대에 나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기까지가 너네가 들었어. 그럼 정답을 초대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너네는 아직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 뒤에는 또 어떠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냐면 초대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 이번 주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했거든. 그래서 너 생일 파티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가 뒤에 깔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문제의 정답은 초대에 대한 거절이 되는 거라고요. 거절하기 위해 전화를 했든 뭔가 편지를 썼든 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요. 뒷부분까지 유심히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어떠한 표현 뒤에 우리가 중요한 구문이 나오는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I'm calling to, I'd like to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I'm calling to는요, 나는 뭐뭐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뒤에는 반드시 아주 중요한 목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 다음에 would like to라는 것은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I'd like to return the book. 그럼 나는요, 책을 반환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치니까는 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I'm calling to라든가 I'd like to 뒤에 나오는 표현은요, 정답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오는 표현은 무엇이냐? 너네가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 놓치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아예 그냥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ing라는 표현은요,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go fishing이라고 하면 나는 낚시하러 가다가 되는 거고, 나는 쇼핑하러 가다라고 하려면 I go shopping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o ing라는 표현은 나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break down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무슨 뜻이지? 분명히 break라는 단어는 나 알아. down이란 것도 내가 알아. 하지만 같이 붙여줬을 때는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break down은요, 고장나다라는 뜻입니다. break해서 down 될 때 고장 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요, it doesn't work. It doesn't work라는 표현으로도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건, 기계가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건 고장 난 거죠. 뭐죠? 말다 했죠. 그래서 breakdown은 고장나다라는 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make an appointment라는 것은요, 약속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with Dr. Kim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 문제의 정답은 Dr. 김 선생님과 약속을 정하기 위해 이 사람은 전화를 하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표현은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m afraid that 이라는 건요, 나는 지금 데디아가 두렵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I'm afraid that 이하라는 건요, 난 데디아라서 지금 유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는요, 한꺼번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대놓고 거절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유감인데, 야 미안한데, 이런 약간 일종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afraid that I can't go to your housewarming party 이러면 너의 housewarming party, 집들이에 못 가서 유감이다라는 거절의 표현이라는 거, 두렵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요, 옆으로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조금 선생님이 상황을 나누어 봤는데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상대방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 Will you go with me? 라는 표현입니다. 너 나와 함께 갈래?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ill you go with me? 라는 것은요, 나 쇼핑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 나와 함께 갈래?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빌릴 때, 뭔가 빌릴 때, 여기는 선생님 지금 책이라고 나와 있지만 Can you lend라는 게 들리면요, 이것은 너가 빌려줄 수 있니? 라는 뜻입니다. Can you lend? 빌려줄 수 있는 너의 책을 나에게 라고 해서 무엇인가 빌릴 때는 Can you lend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Can you lend me your book to me? 라고 했어. 그리고 이 전화를 한 목적을 찾으래. 그러면 책을 빌리기 위해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도움 요청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Can you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homework, HW 선생님 homework라고 쓰는데요. 네, 숙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an you help me?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도움을 요청할 때다. 그래서 전화를 건 목적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유나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봤는데요. 이런 표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요, 정말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둔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여러분이 복습 열심히 하셔서 시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수고하세요.